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메이저 수학학원 홍인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그 앞에 김밥이나 뭐 샌드위치 드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 겨울방학 설명회 할 때 그 겨울방학 설명회를 제가 항상 겨울방학 설명할 때 첫눈이 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겨울방학 설명회 할 때 폭설이 왔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저희 선생님들도 그렇고 오늘 설명회 괜찮냐고 전화가 많이 오고 학원에 왔더니 어머님들이 막 설명회 하냐고 전화 오고 근데 한 10분 빼고 다 오셨어요. 한 70분 다 오셔서 아무튼 이게 정말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 대한민국의 교육열이라는 거 참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원래 제 인트로가 되게 긴데 오늘은 뒤에 그 하나하나 지금 설명할 게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명을 하면 중등 수학 공부하는 거, 고등 수학 설명하는 것도 하지만 제가 이제 이걸 켜야죠. 이런 사람인데 분당에서 2012년부터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항상 저에 대한 오해는 너는 고2, 고3이랑 잘하는 애만 가르치지 않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12년도부터 처음에 6학년 애들로 시작을 했고요. 6학년이 20명이었고 지금 현재도 그 초등 5학년, 6학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좀 이중적인 생활을 하죠. 밤이 되면 이제 고2, 고3이랑 다른 얘기를 하고 낮에는 보통 이제 초등학생이랑 중학생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12년 동안 이 분당에 있는 초중고 애들을 대부분 동시간적으로 12년 동안 계속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뭐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시험을 깨지고 어떻게 하면 힘드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아오기도 했었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단편적인 생각으로 저의 그냥 생각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제 애들은 애들마다 다 다르죠. 어떤 애들은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의욕이 안 나던 학생도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되게 의욕이 찰 수도 있고 뭐 잘하고 있던 애가 뭐 저를 만나서 기분 나빠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만 제가 이제 오늘 뒤에 드릴 거는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이제 좀 카테고라이즈가 이런 스타일의 아이들은 이렇더라. 확률적으로 이제 가장 근접한 얘기를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 애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 상담 신청을 저희 이제 앞에 입학 테스트지가 있는데 그것도 설명드릴 건데 그거에서 시험 봐서 진단 평가하고 저랑 상담하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그 아이가 어떻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계획을 좀 세워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실제 그 겨울방학 설명회 이후로 제가 지금 진단 평가 와서 상담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때보다 제가 좀 더 찐 것 같긴 한데 입학 테스트 신청은 거기 앞에 쓰셔가지고 끝나고 저 주시고 가셔도 되고 저희 데스크에 주고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학원에 대해서 안내문이랑 있긴 한데 저희 학원 시스템이나 학원 수업이나 이런 거 궁금하시면 끝나고 여기 나오셔서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나가다가 저기 있는 분 중에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단평가는 제가 말씀드리면 뭐 학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도형 말고 대수로 보면 돼요. 대수라고 하면 초등 같은 경우는 좀 섞여 있긴 한데 중등 같은 경우는 1학기 과정이죠. 그죠?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고등도 공통수학 1으로 치시길 권해요. 물론 공통수학 1, 2를 난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다. 지금은 미적분 1을 하고 있다. 뭐 수투를 하고 있다. 그럼 수투를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대수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진단평가를 보고 제가 상담을 드릴 때 이 아이가 저는 그런 것도 보거든요. 글씨 크기가 어떤지, 글씨가 이렇게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있는 건지, 날려 쓰는 건지, 너무 꾹 눌러 쓰는 건지, 너무 오랫동안 천천히 쓴 건지 이런 것도 보거든요. 도형은 그런 게 없어요. 도형은 그냥 써 있죠. 37도. 37도는 어디서 나온 걸까를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형 자체를 시험 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대수를 보기를 권해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상담 제가 친절히 해드리는데 60점 넘으면 되게 잘한 시험이니까 아이가 왔을 때 엄마 나 뒷부분 하나도 못 풀었고 반도 못 풀었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너무 혼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보통 학교 시험은 쭉 쉽다가 이렇게 한두 개 어렵잖아요. 그죠? 여기는 쭉 리니어하게 처음부터 난이도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꽤 많이 했어도 여기 가다 그냥 걸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30점이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 까먹은 거니까 다시 해야 되긴 한데 기준을 한 50점 넘으면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실제 경험이 그렇고요. 네. 특히 고등과는. 중등과는 보통은 뭐 60점, 70점 받는 경우도 있는데 공통수학 1 같은 경우는 제 경험에 한 60점 넘는 중학생이 넘었다 그럼 보통 낙중대 가서도 나중에 열심히 하면 1등급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되게 극상 난이도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니까
너무 이제 뭐 공포를 조성하려는 건 아니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조성해 놓은 거니까, 네. 너무 진지하게 우리 애가 좀 몇 점을 받을까라는 고민이 30점은 아니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시험 보면요 이렇게 분석지에서 제가 이걸 들고 상담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단원별로 상중하되어 있는 걸 얼마나 틀렸는지 표로 보기도 하고, 표가 없어졌네요. 예, 대학 입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등수학부터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중등수학 얘기하고 학생들의 성향, 이제 선행 진도, 그 다음에 중등 성적에 따라서 애들은 어떻게 공부 전략을 가지면 되는지 말씀드리고, 성향에 따라서 애들이 어떻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고등수학 공부하는 거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대학 입시 좀 먼 얘기지만 드리면, 일단 뭐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제 문이과 없잖아요, 그죠? 문이과 없어요. 문이과 없고, 이제 애들 수학시험 범위는 이제 미적분 2라고 하는, 실제 지금 미적분이 미적분 2로 바뀌는 게 이제 수능 종에서 빠져서, 그러니까 딱 3가지예요. 시험 범위는 간단해요. 지금 수원, 수투, 확통. 지금 현재 교과 기준으로. 이제 여기서 올라갈 학생들을 기준으로는 대수, 미적분원, 확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게 보통은 고2 때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대수랑 미적분원 자체가 고2 때 분당 지역에서 보통 배우고, 편제표에 따라서 확통이 2학년 있는 학교, 3학년 있는 학교가 있어서 실제 그렇게 이제 내신을 보고 가는 거고, 이제 다만 이제 이 아이들은 좀 안 좋은 게, 지금 고등학생들은 수능에 나오지 않는 자기가 안 하는 뭐 기하나 이런 특정 과목들, 확통 같은 경우, 기하 같은 경우는 사실 절대평가로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절대평가로 하면 공부를 거의 안 해도 A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행평가까지 하면, 그러니까 두 시험을 뭐 70 몇 점 받아도 수행평가하면 A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 수리논술 하는 정도만 하는데, 얘네들은 상대평가가 되니까 이제 그 내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도 이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능 범위 말고 내신 중등 때 미리 선행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을 배제하고 수능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고1 과정에 있는 공통수학 1, 2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부분을 심화를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초등에서 중등 왔을 때 중등 수학이 초등보다 좀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죠. 힘들어하지 않나요? 다 너무 쉽나요? 어려워서 중등 수학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보다 제 체감상은 고등 수학 안착시키는데 한 대여섯 배는 더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1학년 시험 안착시켜서 그거 하는 게 기본이고, 그게 사실은 수능 나가서 대수 미적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중등 때 대수랑 미적분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차라리 심화를 많이 하고 가는 게 낫지, 미적분 2랑 나머지 뭐 기하랑 이렇게 하느라고 시간을 빼면 사실 시간 낭비가 되게 심하다고 생각돼서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 의외였어요. 제가 작년 설명할 때 이렇게 했어요. 공통 부분이 핵심이다. 수능이 공통 부분이 어렵게 나오고 선택은 쉽게 나왔다. 올해 지금 바뀌었어요. 올해 공통 부분 되게 쉬웠고요. 수원수투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인데 애들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되게 쉬웠고, 선택 과목은 확통은 너무 더 쉬워졌고, 미적분은 왕창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미적분 선택한 애들이 불이익을 봤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점이 안 높아요. 미적분이. 확통은 너무 쉬웠고. 이제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년에 미적분을 선택할 애들이 확통을 갈 수 있느냐, 최상위권이. 그건 아니에요. 수리논술도 걸려있고 표점이랑 항상 영원하진 않으니까. 그렇지만 올해는 이제 현우진 같은 인강 강사가 자기 어떤 커리를 듣는데 수원수투 지금 고2가 한 20-30분 안에 다 맞은 애들만 들으라고 할 정도로 문제 자체가 수원수투는 되게 쉬웠고요. 애들이 지금 표점이 깔린 거는 미적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얘기는 와닿진 않으시죠? 너무 먼 얘기라.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바뀐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능 확통보다는 확실히 당연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제 보니까 공통으로 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는 고3이 수능으로 재수생해서 비빌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수학 양이 작아져서. 옛날엔 양이 너무 많아서, 옛날에는 그랬죠. 양이 너무 많고, 학종으로 수시가 너무 컸고, 자기소개서 면접 다 있었고, 그걸 하다 보면 애들이 다 치여가지고 정시 공부를 못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자소서 없어졌잖아요. 그죠? 자소서 없어졌고, 지금 고3 때 하는 거 자체가 대부분 학교도 이제는 정시랑 수리논술 알아서 자습 시간 줘서 수능 공부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시간 확보가 훨씬 많아졌고, 그 다음에 수학 양 자체도 이제 어쨌든 미적분 2랑 기하 다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2 때 보통 분당 지역에서 만약에 그나마 의미 있는 등급을 받으려면 수능 평가원 기출을 자유자재로 풀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라고 생각하면 고2가 끝나 있으면 어쨌든 뒤에 미적분 빼고는 수능 문제 다 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3 때 겨울방학 때 미적분 풀어서 나가서 연습을 하면 대부분
본인들이 원하는 1등급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가능해졌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우리가 저기까지 가려면 멀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또 생각해 보시면 그 아이들이 금방금방 성장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머님들이 알고 계신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 있잖아요. 뭐 지금 이거 선행 많이 하시는데 이거 선행 그 중학교 때 꽤 심화까지 여러 번 많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정석이랑 쌤 한두 번 봐놓고 1학년 쭉 보내잖아요. 2학년 시작할 때 어차피 다 까먹어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다 까먹어요. 상학함수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하고 새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1학년 걸 잡는데 너무 주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연히 중등 얘기도 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앞에 수능이라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2학년 과정인데 이거는 고1 겨울방학 때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면 되고 이 모든 기본은 공통수학의 연습의 반복이고 이 중요하고 요걸 하려면 중등 걸 해야 되고 뭐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수능은 그렇고요.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수학 선행이 왜 필요하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선행이 필요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수학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사실은. 그 안정적으로 다니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초등수학 때 뭐 디딤돌의 기본 음용 합본판을 풀든 센을 풀든 편하게 풀잖아요. 뭐 시단계는 좀 힘들어할 수 있어도 그렇지만 중등수학을 가면 개념원리 제일 쉽다는데 애들이 개념원리 뒤에 어려운 거 있으면 노다지 별표를 치고 물어보고 애들이 다시 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아이가 그러면 되게 수학이 안 맞는 거냐? 아니요. 중등수학 문제는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초등이 볼 때 처음에 중등수학은 난이도가 확 올라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응하기 위해서 1-1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서 중등수학을 안착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애들이 그 미리 안 해놨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방학 끝나고 나왔을 때 학교 생활을 하면 그거를 연습하고 갈고 닦아서 기출시험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2-2 같은 경우만 해도 예를 들어서 이번 여름방학 전에 이미 뭐 센이나 이런 걸 많이 풀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 기간이 들어가기 전에 학기가 들어가면 선행을 하더라도 그 선행할 시간보다도 그 내신을 한 5주, 6주를 하면 그거를 다시 기억을 떠올리고 심화를 풀고 기출을 하기도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아시면 학기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데 물론 중간에 빈 시간이 있지만 그때는 또 수행하고 놀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방학 때 이제 선행을 미리 해놔서 좀 미리 해놓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시간이 없다는 거고 이거는 고등학교는 훨씬 심해요. 고등학교 자체는 아예 쉬는 시간에도 그러니까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텀 중간에도 아예 다른 과목은 보통 손을 져도 잘 안 되거든요. 그 학기 내신 하기도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없다라는 거랑 중등수학을 처음에 1-1이랑 이런 걸 잡는 것도 굉장히 문자 하시는 1차 방정식도 오래 걸리지만 고등수학도 되게 공통수학이 제가 보면 최소한 5번에서 한 10번은 봐야 그나마 좀 애들이 다음에 보면 저거 아는 거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에 이제 한 2번 봤으면 저걸 왜 몰라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2번 본 애들이 문제를 보면 처음 봤다 그래요. 이런 거 처음 보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머님들 기억이 떠오르시는 분들 저희도 그랬어요 옛날에. 인간의 기억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 공교육 과정과 달리 이제 선행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얼마나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제 옛날에 예를 들어 드리는데 저는 그 강남에서 커서 그 종로학원에서 재수를 한 사람이고요. 제 개인사를 알려드리려는 건 아니고 종로학원에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사정에 있어서 강북 종로인데 강남 종로가 처음 생긴 그 강남 종로 1기생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모였더니 이제 강남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애들이랑 그 서초 지역에서 나온 애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친구들 중에서 그래서 강남 출신이 있고 서초 출신이 있는데 특징이 강남 출신 애들은 수학에 올인해서부터 컸어요.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약간 그랬어요. 다른 거 다 안 하고 수학 올인. 서초 애들은 다방면에 뛰어나요. 전 과목을 다 열심히 하고 단 과목을 다 배분해서 하고 뭐 예체능도 하고 잘하고 결국은 대학은 강남 애들이 더 잘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국영수 사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요걸 20%씩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면 사실은 가장 문제되는 건 수학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 체감으로는 다른 과목 다 합친 거에 수학이 한 2-3배는 해야 돼요. 그걸 해야 그나마 좀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생각할 때 얘가 맨날 가서 수학학원을 제일 많이 가고 노트도 제일 많이 쓰는데 왜 도대체 이걸 안 되냐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사실 당연한 거죠.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첫 아이를 키우실 때는 잘 모르셔서
나중에 둘째 키울 때는 알게 되면 이제 수학을 좀 일찍 시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우연히 어느 학원에 굴러 들어가서 그 영재학과 준비 같이 이제 하다가 수학을 많이 했더니 고등학교 가가지고 아 편했네라고 해서 알게 된 케이스인데 그것도 몰랐던 건데 나중에 저도 알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저는 그래서 비중을 보통 수학을 한 70%는 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게 나중에 내신을 가서 뭐 사탐을 외우든 뭐 과탐을 준비해서 뭐 인강을 듣고 하는 그 것들이 양을 다 합쳐보면 일단 국영수가 제일 많고 그 중에서 수학이 제일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 수학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는 거에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초등학교 때 영어를 좀 많이 해놓은 아이들에 대한 얘기긴 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영어가 안 되면 사실은 마지막에 고등학교 가서 진짜 열심히 해서 극복하려고 열심히 했을 때 가장 극복이 안 되는 건 영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만약 중등이면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고3 수능 문제를 봤을 때도 그럭저럭 풀 수 있는 정도까지 영어를 하시기가 제일 좋은데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제일 좋긴 합니다. 어쨌든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게 중등수학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초등수학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나요? 학부모 계신가요? 초등수학. 지금 초등수학을 하고 있다. 초등수학을 하고 있다. 그냥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초등수학을 하고 있다. 뭐 수학을 하고 있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다른 거 심화나 최상이나 이런 거 풀리지 마시고 제가 초등수학 권하는 건 제가 초등수학 강의를 열어가지고 초등수학 반만 모집해가지고 2년 전서부터 강의를 했었거든요. 제가 초등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거예요. 연산. 그러니까 정확하게 푸는 거, 정확하게 연산하는 거.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 얘기하고 뭐 심화 교재 얘기하는데 그 제가 최상위 뭐 예를 들면 제가 초등반 운영하면 4학년 요새는 저희가 이제 5학년 예비 초보부터 가르치는데 4학년 된 애를 가르치고 뭐 해보면 아이가 똑똑해요. 아이가 똑똑하니까 이제 어머님이 최상위를 풀어라고 해서 이제 집에서 풀어오는데 이게 그 초등에 있는 애들을 최상위를 가르쳐 보면 뭐 물론 뛰어난 애들도 있어요. 개별차가 있긴 한데 보통은 이게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어려운 거를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암기식으로 알려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의 최상위는 사실 중등 수학에 있는 내용 있는 걸 그냥 가져온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초등 수학을 하시면 그냥 지금 보면 센 B하고 센 C 있잖아요. 뭐 처음에 디딤돌로 할 수도 있는데 센 B, C 있는 것만 소화를 하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번 푸는 게 나아요. 그걸 여러 번 풀면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서 정확하게 많이 풀면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 연산만 잘하고 올라와도 중등 수학이 훨씬 좋은데 그 괜히 그 말 긴 거 애들 이해 못한다고 하나하나 이해시키고 해봐야 어차피 다 까먹고 이해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중등 수학의 내용 배우면 그냥 풀 수 있는 건데 그 초등한테 그걸 설명하느라고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힘들어지는 이유는 그거죠. 이게 뭐 단순히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90점 받으면 연산이 3번이면 뭐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단순하게 하면 떨어지잖아요. 고등은 더 복잡하고.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산을 좀 제일 많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시작한 애들한테 바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수와 일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 그게 안 돼 있으면 중1-1 과정에 정수, 일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과정이 있잖아요. 거기를 좀 여러 번 오래 많이 반복해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면 연산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왕 중등 수학 거의 나가야 될 때가 된 아이를 기적의 계산법을 풀리고 이제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연산이 너무 약한 아이는 제가 이제 그걸 나가면서도 센 연산 있잖아요. 그걸 한 장씩 숙제를 따로 내주긴 하는데 일단은 제일 연습하기 좋은 건 중1 과정에 정수열이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있는 거를 그냥 센을 여러 번 풀리셔도 연습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기출 시험 보는 거. 그래서 연산을 거기서 하나씩 알려줘도 이게 연산이 어머님들 생각하실 때 수학이 엄청난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밥 먹고 그냥 구구단하듯이 이렇게 당연하게 되는 거거든요. 쓱 어느 순간에. 근데 그거는 그냥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알려주면 보통 이루어지긴 해요. 많이 여러 번 하면, 그죠? 많이 한다고 뭐 하루에 몇백 문제씩 푼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중등 수학 자체는 뭐 초등에 비해서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2-1을 하는데 2-1을 애가 너무 힘들어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1-1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3-1은 좀 별도인데 2-1이랑 1-1은 사실은 그 수학적인 그 난이도랑 그 내용 자체가 거의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2-1을 하는데 애가 식도 못 쓰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른다, 너무 헤맨다라고 얘기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1-1에서 그 1차 방정식이랑 그 문자화식이랑 할 때 식 쓰고 하는 연습을 좀 많이 안 한 거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굉장히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학년 제가 옛날에 20명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2012년에. 2012년에 6학년 가르칠 때 문자식이랑 1차 방정식 활용, 1차 방정식 그 부분은 학생들마다 한 20권 정도 풀린 적도 있어요. 문제집을. 특강도 따로 하고. 그 정도로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죠. 교육과정의 문제인데 1-1이 원래 시험 봤었어요. 그건 아시죠? 중간고사 봤었어요. 그러니까 1-1 중간고사 시험을 보면 그걸 시험을 보기 위해서 거기 연습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수학이 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의 이제 1-2 시험이 생겼지만 1-2 시험을 안 보다 보니까 여기 연습을 되게 소홀하게 하고 지나가요. 한 2번 봤네? 뭐 3문제 그냥 봤네? 하고 지나가는데 그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초등학생 한 명이 저희 반에 들어와가지고 봤는데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센 정도가 굉장히 한 서너 번 정도 반복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심화를 일품이든 블랙라벨을 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센을 그냥 한 번 쓱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고 지나간 다음에 그냥 바로 일품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곳에서 했겠죠. 근데 일품을 봤더니 반타작 이상을 했는데 그냥 그거를 반타작 한 거를 몇 개 알려주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럼 이건 사실 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비는 거를 하면 안 되는 게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사실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어려운데 그건 이제 빠졌어요. 어려운데 저도 빠졌다고 잘 됐다고 생각해요. 애들 설명이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자식이랑 1차 방정식 일단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전에는 시험을 볼 때는 활용도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 활용은 2-1에 나올 때 이제 시험에 좀 나오는데 다행히도 되게 신기한 게 2-1 내신 볼 때 정도 되면 그래도 활용에 대해서 좀 국어를 설명하면 이해를 좀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초등인데 내가 1-1, 2-1 나가는데 활용을 너무 이해를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거기는 너무 알려주시긴 알려줄 때 너무 힘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가 또 국어적인 능력이 좀 성장했을 때 또 이해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거기를 여러 번 시키겠지만 그거보다도 제가 중요하게 드리는 거는 문자식 식 쓰는 거. 그러니까 처음 잡아야 될 거는 정수화율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죠. 그 다음에 문자식 식 쓰는 거, 밀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그 x값 구하는 거, 식.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인데 1항 1-1에서 함수 순서쌍과 좌표는 이건 익히는 거니까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가르친 거에 의하면 그 함수에 제대로 된 거는 2-1 할 때 1차 함수를 잡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은 죄송한 얘기지만 좌표 평면 나오고 순서쌍 나오는 거는 그냥 거기서 애들이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도 그 내용 자체를 알려주는 데 주력하고 일단 여기는 문자식이랑 1차 방정식 활용 잡는 데 주력을 하시면 되고 그 함수라고 생각하는 거는 1차 함수가 시작이 2-1이잖아요. 2-1 1차 함수 나오는 걸 제대로 잡기 시작해야 그게 고등수학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서 여기를 진짜 될 때까지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중2인데 만약 여기를 너무 헤맨다라고 생각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연습 다시 좀 하고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또 새로운 신세상이죠. 예. 중고등학교 전체 시험 중에서 도형이 제일 어려운 시험이 여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단원이죠. 지금 이제 순회중을 시험을 받고 내정중을 시험을 앞두고 있죠. 내정중이 시험이 어렵게 나오라고 물었더니 쉽지는 않을 거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걸 봐서 아마 어렵게 나올 거라 믿고 있고요. 저는 어렵게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때 정말로 심화를 많이 풀었는데 너무 쉽게 나와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참 애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이번에 내정중 시험 보고 나서 애들 나올 때 좀 우는 애들이 생길 정도로 왕창 어려웠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수학 잘 돼 있고 고등수학 잘 돼 있고 하는 애들은 예를 들어 1-1 아니고 2-1, 3-1 같은 경우 시험 공부를 많이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수학이 진짜 잘 돼 있는 애들은 3-1 같은 경우 아예 시험 공부도 안 해요. 그냥 강단기출, 분단기출만 가지고 풀리는데 그런 애들도 2-2는 제가 방학 나오기 전부터 센으로 복습 한번 시키고 다시 복습시키고 저희 워크북 풀고 심화 풀고 강단기출 풀고 분단기출 풀고 블랙라벨 풀고 A급 하는 거를 여러 번 하고 가도 틀려와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성향을 말씀드리는데 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자기가 항상 컨트롤이 돼야 되는 애들. 내가 아는 문제는 다 풀 수 있는데 모르는 게 나오면 너무 당황하는 애들. 여기는 자기가 못 본 도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교들이 좀 학교들이 어쩔 수 없는데 도형을 비틀어내요. 이렇게 나왔던 도형 있잖아요. 이렇게 나왔던 문제를 180도 뒤집어내면 완전 다른 문제라고 애들이 느끼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얘가 정삼각형인데 정삼각형처럼 안 그리고 막 비틀어내요. 근데 그 이유는 이해는 돼요. 정확하게 내면 애들이 찍어요. 60도네? 찍어요. 그래서 이제 비틀어내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 얘기는 본인이 갔을 때 못 봤던 낯선 걸 만날 수밖에 없고 그 낯선 걸 만나는 거를 심화를 연습을 많이 하고 실제 기출을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고요. 잘못 삐끗하면 틀려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곳이라는 거. 단원이 되게 어려운 것밖에 없어요. 상학형, 외심, 내심
이번 2학기 시험이 짱이죠. 애들이 제일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닮음, 경우의 수 확률, 죽음의 레이스가 되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내신하는 거에 이제 주력하고 있는 게 여기가 그렇고요. 여기는 3-1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1까지 내가 갔는데 2-1까지 잘 되어 있으면 좀 편하게 갈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여긴 또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수학이라고 얘기하는 고1 과정에 곱셈공식, 인수분해, 2차 방정, 2차 함수, 2차 분식까지가 이제 딱 대수의 딱 기본판이잖아요. 이 기본판의 시작인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빨리 하고 고등수학을 좀 많이 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는. 왜냐면, 그러니까 3-1에서 그 최대 최소 있는 부분을 그 교과과정 빼는 바람에 너무 쉬워지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고등수학 와서 되게 힘들어하긴 하는데, 고등수학을 좀 제대로 하면 여기가 좀 편해지긴 해요. 뭐 그건 맞는 사실인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건 고등수학을 한 번 했는데 여기가 편하다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수학을 최소한 5번 해야 여기 가면 중등은 쉽구나가 보여요. 한 번 봤는데 얘는 고등수학, 공통수학 했는데 왜 3-1을 틀려요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뒤에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인트로도 안 하고 천천히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시간 괜찮으신가요? 최대한 지금도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뒤에 아이 성향 얘기하기 전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그 애들 가르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많이 틀리든 간에 어려운 문제든 쉽게 문제든 그냥 똑같이 접근해서 푸는 애들이 있거든요. 제 얘기는 어렵다고 느꼈을 때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일단은 셀을 B를 풀어도 C까지 쭉 푸는 애들이 있어요. 별표를 많이 치고 틀리더라도. 근데 어떤 애들은 자기가 컨트롤돼서 푸는 건 풀고 하나만 모르겠다고 하면 난 모르겠다고 그냥 안 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기 싫어해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싫어하는 건 대부분의 애들은 다 그러긴 해요. 왜냐면 그 공부하는 효능감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쉬운 문제 센 내가 한 단원 쭉 1시간 반 만에 풀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당당하죠. 나 한 단원 다 풀었어. 놀게. 근데 만약에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면 4문제를 푸는데 2시간이 갔는데 그중에서 3개를 몰라. 그럼 이제 공부를 한 것 같지도 않고 논다는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효능감이 떨어지는데 중등 수학할 때부터는 이 어려운 문제나 심화 교재를 어쨌든 앞부분이 센 되고 나서는 하셔야 돼요. 이 습관을 안 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고등 수학 갔을 때도 약간의 어려워서 자기가 부담되면 하기 싫어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 자체를 어쨌든 뭐 제가 알려주는 복습을 하든 이거 푸는 어려운 걸 해야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나왔을 때도 손을 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심화 문제가 나왔는데 시험장 가서 본인이 풀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심화 문제를 처음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풀었어요. 다음에 다시 물어서 풀었어요. 그리고 다른 시험에서 이 문제가 비슷한 게 나왔는데 연습할 때 이 시험 문제를 시험 보는 와중에서 본인이 끝까지 풀어서 완수해서 맞는 경험을 한 정도가 돼야 시험장 가면 그걸 건드리게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블랙라벨을 했는데 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푼지 들었어요. 그 다음번에 오답을 해서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시험장에서 푼 연습을 안 하고 그냥 시험장에 갔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 문제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건 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 자체도 좀, 이제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 정도가 되고 나서인데 그것도 어쨌든 독려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 센 C를 못 풀면 복습을 할 때 센 B를 복습을 시키고 C는 저 수업 시간에 같이 풀긴 해요. 같이 풀고 다시 복습하고. 그래서 만약에 센 C가 한 2-3번 정도 풀고 나서 이게 괜찮아졌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뒤로 또 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항상 전 대비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테스트인데 저희 학원에 테스트가 제일 많은데 테스트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일단은 메타인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는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늘리는 데 있어서 이 테스트가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는 게 단순히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끌어낸다고 하면 사실 지금 저학년이라서 이제 그게 안 통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의 최상위권을 가면 공부를 애들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들이 빌 받으면 한 과목 쭉 하잖아요. 그죠? 한 과목 쭉 그날 하고 다 자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한 과목씩. 이런 아이들보다 그날 2시간씩 끊어서 이 과목하고 이 과목하고 이 과목 하는 애들이 공부량이 더 적어도 더 기억에 오래가고 더 잘 보거든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고. 왜냐하면 한 과목을 딱 쭉 보면 되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과목을 펼쳤을 때 공부를 하면 굉장히 적응하는데 뇌가 들어가는데 적응한 다음에 가면 물 흐르듯이 가거든요. 마치 센에 있는 거 유형 있는 거 보면서 쭉 풀듯이 유형 똑같은 거 있으면 쭉 풀잖아요. 그죠? 그런 거보다 유형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야 돼서 인출을 하면 기억이 더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애들한테 센이 유형별로 돼 있잖아요. 유형별로 돼 있으니까 이걸 하나 알려주면 그냥 그 뒤로는 아무 생각 없이 쭉 풀잖아요. 그죠?
쭉 풀고 위에 있는 게 또 공식도 막 써 있고 그거 보지 말란다고 안 볼 것도 아니고 그죠? 저는 이 공식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알려줘서 보냈는데 풀다가 그 공식을 보고 와서 이 공식대로 넣었는데 안 나와요.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나온 테스트를 보는 게 본인들의 기억을 인출하고 하는데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애들은 내가 완벽해지고 나서 테스트를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평소 때 테스트를 보면서 계속 깨지는 게 기억엔 계속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우리는 테스트 보는 걸로 대학을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시험 보는 연습 안 하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 맞춰 보는 연습을 좀 하는 거에 대한 의미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제 수업 기준을 말씀드리면 미적분이랑 수투랑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력이 공통수학이나 뭐 고등수학 같은 게 복습할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테스트로 복습해요. 계속 그냥 1년치를 계속 보면서 거의 문제 생기면 다시 돌아갈 정도로 뭐 그렇게 활용을 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선행진도 기준을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데 완성된 기준과 아닌 것 같은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시험 전 단계에서 시험 보기 전까지 선행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2-1 뭐 아니면 3-1 같은 경우가 이제 얘네들은 고등수학을 하면서 지금 들여다보지 않아도 시험 때 가서 한 3-4주 하면 된다라고 시험 때 가서 3-4주를 달리면 100점에 근접하게 나온다는 기준은 제가 보통 기준을 잡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정이나 순회중 기출을 봤을 때 한 2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가 있으니까 그 정도를 잡는데 우리가 그 처음에 센 나가고 할 때 그 기출 문제가 마이너스 2까지 가고 나서 중등 진도를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처음에 뭐 중1인데 중3, 중2 거를 센을 나가고 있어요. 센을 나가는데 이 한 과정을 완전히 시험 보는 것까지 해가지고 마이너스 1개, 2개 틀릴 때까지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공부를 할 때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뒤에 가면서 계속 복습을 들어가서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완성된 선행 기준이고 제가 처음에 개념원리랑 뭐 센이랑 중등 나갈 때 말씀드리는 기준은 센을 풀고 복습을 하고 나서 센을 풀고 뭐 BC를 하고 복습을 하고 나서 복습했을 때 기준을 드리는 게 보통은 센 B단계에서 모르는 거 한 4개 C단계에서 그러니까 C단계가 한 3-4개 B에서 한 4-5개. 그러니까 센 B단계가 보통 한 80문제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한 4개 정도, 5개 정도 틀리고 센 C에서 봤는데 한 4개 정도 모르는 거 틀리고 정도 되면 제가 복습하고 넘어가요. 일단. 넘어가고 뒤에 걸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화책을 따로 숙제를 내든지 기출을 보면서 계속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냥 단순히 이제 2-1, 2-1 이렇게 나가는 진도에서는 그때는 저는 뭐 A급이랑 블랙라벨까지 안 하고 일단 쌤만 하고 일단 진도를 빼야겠다는 기준으로는 완성도라고 보는 게 보통 쌤 B단계에서 한 4-5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보통 제가 잡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이거 하고 개념물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는데 아직 센을 다시 풀어도 모르는 게 많고 되게 그 힘들어하는 학생이 일품이나 블랙라벨을 그냥 앞에서 듣고 앞에서 푸는 강의를 들었을 때 그게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 스스로 푸는 거를 좀 많이 해서 소화가 되기를 말씀드리고 입학 테스트 점수가 이래요. 사실은 제가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입학 테스트 하면 제가 보고 나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전화 드리는데 전화하면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아이가 어려웠다고 얘기하나요? 그럼 보통 이제 어머님 얘기하거든요. 애가 그 뒤에 하나도 못 풀었고 어쩌고 얘기하면 전 위로를 해드려요. 아, 원래 이게 그 기출 시험이라고 해서 미리 봐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그냥 와서 보면 당황할 수도 있고 힘들고 근데 보통 점수가 이래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때 40점, 30점 받았던 애들을 또 막상 가르치면 더 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시험 보는 연습이 안 돼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습이 안 돼 있는 게 되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으로 시키면 아이들이 그 숙제를 뭐 저는 뭐 4장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와서 한 2단원씩 내면 또 한 단원, 2단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 아이가 실제 숙제도 많이 할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애인데 그걸 되게 조금 시켜서 하는 거면 저는 강사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뭐 이게 대한민국 교육 과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는 어떻게 아이가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안 하는 애를 이제 끌고 가는 거는 이제 다들 비슷하긴 하긴 하겠지만 아이의 포텐셜은 최대한으로 어쨌든 그 희망적으로 잡고 많이 끌어주는 게 아이들은 꽤 성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되게 많이 하면서도 습관이 돼서 늘기도 하니까 그거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이 복습을 한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 자 이제 지금 열심히 드리면 실수로 틀렸다는 얘기 많이 드시죠. 이건 실수야. 뭐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시험 보고 나서 실수로 틀렸어랑 우리 반에서 잘하는 애가 몇 점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우리 전교 1등 하는 애가 이번에 80점 받았어. 그럼 전 얘기하죠. 걔는 전교 1등이 아닌데.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고등시험은 사실 분당 지역에 좀 빡센 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어려운 문제 한두 개 있으면 지금은 좀 빡빡한 문제가 한 6, 7문제 되긴 해요. 어려운 문제가. 그래서 제가 요거랑 그냥 어폐가 있는데 중등 시험은 아무리 수능 내정이 어려워도 진짜 어렵다는 문제 한 2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애들은 2문제 안 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틀려야지. 결국은 그 실제 대학을 잘 가는 내신을 잘하는 애들은 실수를 안 하고 다 맞는 애들이거든요. 쉽거나 어렵거나. 그래서 그게 어쨌든 어려운 문제도 만약 풀긴 풀어야 되지만 이 실수 줄이는 거. 이 실수 줄이는데 가장 좋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테스트라고 생각해요. 실제 테스트를 보는 게 계속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등수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복을 해야 성취하는데 센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복습 테스트에서 뭐 90점 못 넘으면 재시험 보고 아니면 다시 보는 이유가 일단은 센 B단계를 어쨌든 90%까지 끌어올리자. 이게 제일 목표고요. 모든 학원에 가면 학원 선생님들이 얘기할 거예요. 센을 정확하게 다 이해하면 모든 거 다 풀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지금은 분당 지역의 문제가 그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쌤 100% 다 이해한다고 해서 100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어쨌든 거기가 안 돼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진짜로 부교재가 뭐든 간에 쌤을 한 10번 정도를 풀고 만약에 고등시험을 그냥 봐도요. 사실은 한 75점, 80점까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지금 분당 지역에 1컷이 뭐 85 이렇거든요. 좀 시험 어려움 75 이렇잖아요. 그럼 사실은 쌤만 진짜 많이 풀어도 사실 거의 1등급에 근접하게 나오는데 애들이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계속 어려운 걸 많이 풀고 하는데도 사실 소화가 안 됐다고 보고 있고요. 반복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그게 가장 기본이고 중등 기준으로는 심한 A급이나 블랙라벨 추천드려요. A급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A급은 선행을 안 했어도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최상위 이런 거는 선행 안 한 애들이 풀면은 그냥 그거는 저한테 그냥 설명 듣고 그냥 푸는 거라서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좀 연구해서 풀어보려면 A급이 제일 좋고요. 근데 A급이 좀 어렵죠. 블랙라벨 권한 이유는 블랙라벨이 학교 시험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블랙라벨 자체가 원래 책 만들 때 강남이나 분당에서 기출문제 모아서 만든 거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블랙라벨이 시험 적합성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통 저희 워크북 풀리고 뭐 강남 분당 기출 풀릴 때 심화하면 보통 블랙라벨 A급 이 순서로 많이 풀리고 있고요. 최상위는 선행된 애들은 풀어도 되는데 선행 안 됐으면 풀면 그냥 스트레스만 받기 때문에 제가 뭐 특정 책이랑 뭐 관계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중1 시험 봤죠, 그죠? 중1 뭐 여기 관계 있는 분들도 있지만 중1 시험을 1-2에 받고 학교마다 다 달라요. 중간만 보는 학교, 내정 중간만 봤죠, 그죠? 순회는 기말만 봤어요. 판교는 중간 기말 다 봤죠. 보평은 기말만 봤죠. 범위는 제각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올해는 제가 저희 반에 중1도 한 6, 7명 있어서 개별적으로 맞춰가지고 시험 공부를 시켜서 봤는데 개인적인 바람은 중1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서 정상적인 범위에서 봤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는데 뭐 그게 안 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험 보는 연습을 좀 하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아직 보평이랑 판교 기말고사까지는 안 보고 중1 시험을 다 봤는데 중1 시험이 어렵게 나온 학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온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는 센 B단계 정도 풀어도 아마 다 맞았을 거고요. 극단적으로는 약탑중이나 이런 데는 학교 교과서만 풀어도 다 맞을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내정 중에 시험 나온 것도 제가 볼 때는 교과서만 한 5-6번 풀어도 다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좀 쉽게 나왔고요. 근데 그게 올해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그게 이제 뭐 첫 시동을 거는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일단 중1 시험이 지나갔고요. 최근의 경향을 보면 순회는 낯선 문제에서 한 2-3문제에서 어렵게 되고요. 근데 뭐 반복이 돼요.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반복을 하고요. 순회 중2 같은 경우는 중간보다 저는 좀 까다로웠다고 느끼는데 뭐 특정 애들은 쉬웠다고 느끼고 약간 비슷한데 약간 어려운 정도였고요. 내정은 이제 시험 봐야 되는 거고. 근데 특징은 여기는 도형 같은 경우도 처음 보는 낯선 내용을 자기들이 그려서 내기 때문에 애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는 새로운 문제는 아닌데 어렵게 낸다고. 내정이 어렵게 내면 항상 제 요새 최근의 느낌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문제를 다 시간 오래 걸리고 짜증나게 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쭉 쉽다가 어려운 거 팡팡팡 나온 느낌이면 여기는 만약 어렵게 낸 날이면 2번, 3번부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지쳐가죠. 이런 게 아닌데 내가 볼 때 한 10번까지 훅 풀고 뒤에가 어려워야 되는데 계속 하는 거여서 내가
내 인생이 망했구나 이제 느끼면서 가다 지치면 마지막에 이제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난이도를 내고 있다. 어렵게 냈을 때. 쉽게 내면 그냥 확 쉽게 돼요. 전체적으로 쉬웠다 어려웠다 반복하고 있는데 그 느낌은 어쨌든 낯선 문제랑 쉬운 문제랑 섞어서 내는 거고, 여기는 좀 어렵게 내면 문제를 좀 빡빡하게 오래 걸리게. 그거 항상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히 그냥 쭉 읽고 내는 게 아니라 뭐 기내딜에서 하나씩 다 풀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로 어려운 문제를 많이 구성하고 있고요. 굉장히 쉬웠는데 좀 어렵게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쉬웠어요. 사실은 교과서만 풀어도 충분했었던 학교인데 예전에 한 번 어렵게 나와가지고 좀 이상했는데 이번에 좀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여기 그 선생님이 바뀌었나요?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선생님이 바뀌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얘네가 좀 바뀌려고 그러나 아니면 지금 선생님의 그냥 개별적인 그 개인기인가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중등에서 중요한 건 요새는 그 수행평가 중요하고요. 이 교과과정 빠진 부분을 선행을 하다 보면 애들이 그냥 쓰잖아요. 예를 들면 3-1에 가서 근각의수 관계는 사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고등과정인데 거기 서술형에 쓰면 감점 당하거든요. 그런 거 좀 조심을 좀 하시긴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중학교 시험 지금 그렇고요.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판단 기준을 이제 여기서 판단 기준이 뭔가를 얘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중학교 수학 시험이 100점인지 아닌지가 일단 중요하죠. 그죠? 선행이 많이 됐는데도 중학교 시험이 170점이면 이제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걸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날 가서 당황해서 망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중학교 시험은 2, 3은 난이도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높아지는 추세예요. 높아지는 추세인데 그래도 내정순회가 지금 A 비율이 한 26% 되거든요. 26%면 사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기준은 4등급이고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건 아니고요. 4등급은 사실은 제 문당 아래에 있는 쪽으로 가야죠, 대학을. 그게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뀌는 기준은 아마 2등급으로 빠지는 게 되는 거라서 사실은 중학교 시험에서 A를 받는다? 나는 대학을 잘 간다? 이거는 얘기가 좀 다른 얘기긴 해요. 물론 A가 90점이 아니라 89.5라서 사실 받기가 그렇게 어렵진 어려울 수도 있어요. A가 수행평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애들이 다 둘 다 90점 안 넘고 80점대 받아도 수행평가 하면 A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A로 안심할 일은 아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특별 분당 좀 쉬운 거 학교는 한 30% 나오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중등 대수 도형도 그렇지만 시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등 시험 봤을 때 아주 진짜 어려워서 한두 문제 붙잡고 있는 거 말고 그냥 문제 풀면 한 10분, 15분 남아야 돼요, 사실은. 특히 3-1 시험을 봤는데 시험 시간이 한 10분 남아야 되는데 안 남았다. 엄마 나 진짜 열심히 풀어가지고 마지막에 시간 다 빠듯하게 써서 풀었어. 그래서 100점이면 뭐 잘한 거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아이는 고등시험 가면 시간이 부족할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시간이 빠듯한 이유는 연습 부족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많이 풀면 빨라지긴 하거든요. 시험 보는 연습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시험 보는 전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지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90%는 사실 연습 부족이긴 해요. 그래서 중등 시험이 굉장히 시간이 빠듯하다 그러면 지금은 칭찬을 해주시되 앞으로 고등수학 할 때는 어떻게 양을 늘리던 아니면 시험 보는 연습을 해서 시간 줄이는 연습을 좀 하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학교 시험만으로 판단 부족하고요. 선행은 어디까지 가 있느냐인데, 저는 단순 회독수보다 객관적 기준을 보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실력선서 3번 했어요라고 했는데 실력선서 풀면 하나도 못 풀면 그거 안 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좀 잔인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저는 그걸로 잡아요. 그냥 테스트 봐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러니까 테스트가 제일 명확하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큼 풀었고 노트를 잘 썼고 이걸 떠나서 저는 그냥 테스트 보고 그 점수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어디까지 객관적으로 해서 갔는지, 심화까지 봤는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학교 시험 성적이나 선행학습 진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도 하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아이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한 번에 쭉 잘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어요. 물 흐르듯이 쭉 잘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고요. 굉장히 받아들이는 게 오래 걸리는데 한 번 받아들이면 자기게 되는 애들도 있어요. 성향 자체가 납득을 못하고 뭘 얘기를 하면 계속 의문을 갖는. 저는 교과서에 써있고 수학자들이 다 합의한 건데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우기는 아이도 봤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수학자들이 틀린 것 같다고. 저는 일단 얘기해요. 그럴 수 있다. 네가 그걸 바꾸면 네가 수학계에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어쨌든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심화 문제에 대한 연습이, 그러니까 중등 같은 거 시험 잘 보지만 심화 문제는 연습이 안 돼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어쨌든 심화 문제 해결 능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거를 이제 표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중등 100점 받고 선행지도 빠른 저희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가장 훌륭한 학생이겠죠, 그죠?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이런 아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런 케이스는
일단 저 내신 대비는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행도 잘 되어 있는데 중등도 계속 100점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애들 내신 공부할 때 나오면 딱 그 기출 문제 한번 풀려봤는데 100점 맞는다라고 얘기하면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시험 가서 한 2주 전에 하고 그때까지는 그냥 왔을 때 기출 문제만 보자. 뭐 아니면 그냥 워크북에 있는 심화만 한번 딱 풀자라고 해서 그냥 내신 쭉 가고 그러니까 딱 시험 공부 시작 전에 어쨌든 95점, 100점 이상이 나오는 아이들 얘기예요. 그럼 기출 시험만 보죠. 기출 시험만 보고 뭐 자사고를 지원해서 100점을 맞아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자사고는 사실 A가 아니라 저는 100점을 맞아야 더 붙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측에서 그걸 좀 안다고 생각이 드는 좀 사례들이 있어서 그래서 요거 자체는 굉장히 최소화하고 이제 이걸 열심히 하는 거죠. 선행 진도가 빠르니까 실제로 이제 이 선행학습 진도가 빠른데 공통수학이 잘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중등수학도 굉장히 계속 복습하면 나가지만 고등수학도 이렇게 나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쭉 상하를 나갔을 때 복습을 많이 해서 좀 다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3개월씩 쭉 나가서 수원 수투까지 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공통 1, 2, 대수 미적분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센으로 딱 시험 봤는데 40점 나와요. 그럼 사실은 저는 여기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선행 잘 나가고 중등 잘 보지만 만약에 이제 입체적으로 고등수학, 공통수학 1, 2가 굉장히 심화를 하고 연습을 많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진도만 나갔으면 저긴 앞에 심화 있는 것부터 잡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이걸 잡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잡는 기준은 명확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으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센터했다, 실력 성적했다, 블랙라벨 했다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만약에 점수가 고등학교 기출 시험 봤는데 30점이 나와요. 그럼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복을 많이 해서 얘 먼저 잡는 거를 일단 먼저 하고요. 근데 얘가 되게 잘 잡혀 있어요. 고등학교 기출 봤더니 한 개, 두 개 틀린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 선행하는 거 정도를 보는데 선행도 저는 이제 요거는 시간이랑 학년에 따라서 좀 갈리긴 해요. 뭐 아주 저학년인데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저는 실력 정석을 좀 많이 풀리거든요. 실력 정석의 그 오픈형 문제의 장점이 좀 뭐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실력 정석을 연습을 여러 번 시키는데 그 실력 정석도 최소한 3번에서 5번 안 보면 의미가 없어서 그 저학년일 때 시키고요. 만약에 중2 말이고 중3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만약에 이제 여기도 잘 돼 있다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그냥 수능 평가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이제 실력 정석 연습할 시간은 없고 그냥 수능 문제 연습하자. 근데 이 학생은 사실 어느 학교 가도 괜찮겠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써놓긴 했는데 그거는 아마 내년도 지원이니까 올해 지원하는 거 봐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올해 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굳이 낙중대를 안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제가 낙중대를 그래도 가라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낙중대에서 내신 보고 한 애들이 딱 고2에서 고3 올라간 지금 시기 딱 1월에 가서 실력 딱 까보면 결국 중학낙생 대진 애들이 수능 준비는 제일 잘 돼 있어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제일 많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거지로라도 내신 때는 학교에서 배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되면 가라라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생각이 되게 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등 100점인데 선행학습 많이 못 나간 학생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중등은 계속 100점을 맞아요. 근데 그럼 평소 내신 대비는 원래대로 하면 되겠죠? 뭐 그냥 쭉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가장 봐야 될 거는 이거예요. 100점을 맞는데 시간이 간신히 빠듯하다.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 고등수학으로 연습을 하든 중등수학을 연습하든 기출 연습을 해서 시간 땡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연산이 느리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얘기 하면 뭐 머리 되게 좋은데 어릴 때 미국에서 와가지고 애들이 연산을 안 했다던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자체 소화는 잘하는데 느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 아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머리는 좋은데 공부량이 작은 아이가 일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량을 늘려서 어쨌든 시간 단축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애는 센 한 단어 이렇게 소화는 못해요. 그냥 어려운 문제 푸는 거 이렇게 좋아해요.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되게 머리 좋고 좋은 건데 그게 수학적에서 우리 그 고등수학 시험을 볼 때는 머리 좋은 아이들도 지루하게 반복적으로 푸는 연습을 해야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영재 갖고 준비했던 애들 중에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자기가 챌린지를 해서 애들 알려주고 푸는 것만 자랑하는 것만 좋아하는 애들. 네, 그런 애들은 제가 어머님 설득해서 애를 얼르고 달래던 혼내가지고 일단 실력 정석을 한 3~4번이라도 다시 풀리거든요. 그거를 지루한 과정을 안 풀고 그냥 지나가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어쨌든 공부량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등 시간이 아까 영재학과는 중등 시험이 빠듯하진 않겠죠. 빠듯한 애들 얘기고요. 영재학과 같은 준비해서 어려운 문제만 푸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쉬운 걸 틀리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같은 4점이거든요. 쉬운 걸 틀리나 어려운 걸 틀리나.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아이들은
선행 많이 안 나갔으면 선행을 좀 많이 나가야죠.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각성하느냐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굉장히 각성을 해서 중등시험에서 공부량을 늘려가지고 고등수학이라는 것도 많이 나가면 갈 수 있지만 보통은 많이 못 나가면 이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 수능 과목은 안 하고 이 아이는 현행을 잘하니까 여기만 죽어라고 파가지고 조금 선행 안 해도 좀 널널한 학교 가서 1등을 노리는 방법도 있죠. 이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에요. 학교 가서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왜냐면 이게 지금 선행학습이 안 되는데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쭉 보고 간 거 진짜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포기하고 이것만 해서 가서 시험 잘 보고 겨울방학 때 고1 겨울방학 가서 열심히 하고 이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일 수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아이에 따라서 그 고등 선행도 저는 그 1학년 거 안 되면 2학년 거 굳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그러니까 1학년 시험 갔는데 그 60점을 받아요. 그럼 그게 미적분 2까지 한 게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진짜 아무 의미 없어요. 애들이 뭐 어디까지 했고 난 실력 정석을 꺼내놓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막 블랙라벨을 풀고 뭐 정리하고 다 했는데 막상 중간고사 딱 가면 점수 후루룩 나오면 그게 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애들 좀 있으면 다 알아요. 나는 1등급, 쟤는 2등급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참 잔인한 얘기지만 일단은 그 1학년 시험 잘 보는 거. 그래서 이거 무리하지 마시고 안 돼 있으면 하지 말고 이거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경우가 꽤 있죠. 중등 시험도 못 보고 선행은 빠른데 선행만 결정 당한 거죠. 이게 제가 보는 그 복습하는 거랑 시험 보는 연습 안 된 애들이에요. 사실은.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거 보니까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되실 텐데 일단은 중등 때 100점을 못 맞는 게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시험 관련해서 설명도 여러 번 했지만 뭐 멘탈이 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컨트롤 돼야 되는 시험지를 봐야 되는데 당황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예 이제 몰라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이제 잘 하는데 시험 보는 연습이 부족한 애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 원인에 따라 가지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중학교 시험에 100점 맞는 연습을 좀 하긴 해야 돼요. 얘네들의 특징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 되게 낙천적인 애는 아유 80점 받으면 그거 잘한 거야 엄마 이제 이런 케이스 되게 당당한 우리 반에 그 잘하는 애도 80점이야 90점이야 내가 80점이면 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시리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나는 원래 수학이 안 되나 봐 나는 수포자야 엄마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래서 중학교 시험에서 100점을 한번 맞도록 연습하는데 그 100점 맞기 제일 좋은 시험이 언제인지 아세요? 중학교 시험 중에? 아니요. 100점 맞기 제일 좋은 시험은 3-2학기 시험입니다. 3학년 2학기는 대부분 아무도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빨리 하고 지나가서 문제 어렵게 안 내거든요. 저희 반도 중학교 시험 계속 고생해서 못 보던 아이가 3-2는 제가 야 3-2는 빵점 맞아도 돼 고등수학 하자라고 했던 애들이 3-2 점수가 제일 좋아요. 자기들 수학 좀 이제 한다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샛별에서 증명 문제만으로 3-1을 내는데 그게 수학을 60점 받던 아이를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증명만 한 10번 해가지고 딱 100점 맞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판교를 갔어요. 판교대에서 수학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수학 상반을 가서 자기가 잘한다는 기분을 가지고 대학까지 간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한번 1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자신감 회복 차원에서 제일 좋은 건 3-2가 제일 쉽고요. 난 2-1을 100점을 맞아야지. 이거는 진짜 많이 해야 되니까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실수라는 얘기 안 나오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수는 실력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냥 연습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난 당황을 했어 뭐 시험 문제가 어땠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험 환경은 수능이든 뭐든 바뀌는데 무조건 잘 보려면 그 차고 넘치게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황을 해도 내 몸은 그냥 문제를 풀고 있는 정도가 되면 사실 안 틀리거든요. 사실 그 정도가 제일 좋은데 뭐 말이 쉽지 그게 쉽냐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저도 이제 그 지난달에 애기가 태어나서 이제 0살인데 얘가 공부를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거든요. 이제 0살인데 그런 고민을 하냐고. 무슨 얘기를 하다 갑자기. 네. 그리고 요거는 이런 아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있어요. 이 선행 다 빵꾸 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도형은 잘 모르겠지만 대수가 만약에 7, 80점이 나온다. 그러면 고등수학 1학년, 그러니까 공통수학이죠. 안 돼 있는 거예요. 공통수학 1에 나오는 그 인수분해부터 2차 함수가 정말 잘 돼 있어요. 반복을 봐서 많이 센을 다 풀 줄 알아요. 3-1 시험을 틀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대수가 안 돼 있으면 여기 빵꾸 나 있는 거 여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던 거 멈추고 다시 해야 되는 아이가 이 아이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웃긴 거는 이 아이가 그래서 중등시험을 100점 받는 경험을 하든 아니면 저기를 반복을 해서 좀 쉬운 걸 반복해가지고 좀 자기가 푸는 게 점수가 90점, 100점에 근접하잖아요. 그럼 본인도 좀 자신감을 찾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하거든요. 자기도 넘어갔는데 까먹고 옆에 애가 하는 걸 슬쩍 봤는데 옛날에 한 건데 기억이 안 나오는데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런 얘기는 집에 가서 엄마나 그 선생님한테 안 하죠. 왜냐면 거기가 빵꾸 났다 그러면 엄마가 다시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 건 하기 싫은데 어쨌든 빵꾸 난 불안감을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 다시 하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 안 하더라도 여기도 이거 해야 될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행 진도도 중요한데 일단은 그 많이 해서 어쨌든 그 성취도를 좀 끌어올리고 가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갑자기 거기가 잘 돼가지고 가능은 한데 그거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아까 계속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올해는 판이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쵸. 이제 이게 마지막이겠죠. 그죠? 중등도 힘들고 고등도 안 돼 있고 그 수학이 싫어요. 뭐 이제 이런 아이들인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엄마 난 수포자야 뭐 이런 얘기를 애들이 요새 초3 때부터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수포자인 것 같아요. 수포자가 처음 나오는 게 그 분수죠. 나눗셈. 나눗셈을 아이들이 잘 힘들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나머지 정리하는데 이 아이들은 뭐 공부랑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어쨌든 제가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그냥 얘기해요. 어려운 거 하지 말고 나랑 교과서랑 볼게. 이거를 괜히 이 아이를 가지고 쌤을 지루하게 80문제 해가지고 끝까지 풀고 딱 시험 가면 어차피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아이들은 양을 확 줄여서 저는 차라리 교과서에 있는 걸 한 5번 풀리고 가요. 그러면 80점이라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는 얘기하는데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요. 나 이제 수학 좀 된 것 같다고. 뭐 되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서 여기는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쌤도 안 되면 굉장히 양 작고 쉬운 걸로 반복을 많이 해서 그 문제라도 확실하게 맞추는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좀 가져야 돼. 그렇게 되면 다음 때 얘기를 하고 잘 꼬셔서 이제 그 다음 기말까지 좀 잘 나오면 방학 때는 봐봐도 그동안 옛날에 남들 공부할 때 놀았잖아. 방학 때는 좀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애들. 네, 어쨌든 그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중학생인데 중3인데 이제 고등 수학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많이 안 돼 있으면 저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고등 수학을 처음부터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등 걸 다시 보는 것보다는 중3 1학기인데 뭐 선행도 안 돼 있고 시험도 계속 못 봤으면 그냥 고등 수학에서 제일 쉬운 책으로 하나하나 알려주고 거기 반복을 많이 하면서 극복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애한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업보를 쌓아서 중학교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걸 알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지금부터 다시 그거를 되살려서 같이 뭘 하는 것보다 오늘까지 일은 있고 이제 새 출발을 나랑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하나 다시 알려주고 필요하면 중간에 있으면 죽는 것도 알려줄게. 이제 이렇게 가면 도리어 나은 경우도 있어요. 자기도 이제 그간에 이제 약간 마음의 불안감과 죄책감과 이런 게 다 쌓여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끊어내고 그냥 여기서부터 다시 하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쉬운 책을 여러 번에서 반복봐서 일단은 어쨌든 근데 이제 하나 아시는 거는 이 중등수학 심화랑 기출 안 된 상태에서 공통수학하면 이 공통수학을 되게 오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인수분해부터 2차 방정식까지 제가 처음 나갈 때는 복습을 한 2-3번 시키고 나가는데 이런 아이들은 한 5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대신에 그거 하는 동안에 중등수학에서 3-1 이런 건 좀 극복이 됩니다. 1차 함수는 뒤에 함수 나오는 걸 가지고 극복이 되는데 어쨌든 그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은 어쨌든 공통수학 1 하면서 많이 극복이 되긴 해요. 사실 그게 핵심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문제 있는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애는 되게 잘하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문제풀이가 일단 느린 학생은 그거는 안 돼요. 문제풀이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문제풀이가 느리다고 시험 보는 연습을 좀 타이트하게 하는데 무조건 빨리빨리 풀어 최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많이 틀려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느린 학생은 그냥 숙제를 많이 내서 천천히 풀더라도 많이 풀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랫동안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시험에서 시간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지금 분당의 현재 고등학교 시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장 가서 내가 이 문제를 읽고 풀면은 시간에 절대 못 풀어요. 보자마자 무슨 문제인지 알아서 계산만 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는 거죠. 많이 봐서 암기도 돼야 되고 연습해서 계산도 돼야 되는 게 안 된 거니까 이 아이는 정확하게 풀면서 숙제를 양을 계속 늘리는 거. 방학 때 계속 남아서 푼다던가 양을 좀 늘려가는 걸 처음엔 좀 잘 안 되겠죠. 오늘은 3시간만 해보자, 뭐 2시간만 해보자 좀 잘 꼬셔가지고 양을 늘려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저는 시키는 거 그거예요. 중등 같은 경우 만약 하면 중등이 그 시험이 45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반에서 일반적으로 시험 보면 40분을 주는데 이 아이는 숙제를 내면서 35분 주면서 시험 보는 연습을 좀 시키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런 약간 시간을 줄여서 보는 긴장을 하는 시험 연습은
제 경험에 의하면 최소한 5, 6개월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나 오늘 시험 시간 봐서 한번 빨리 긴장하고 봐봐. 그럼 그게 그 아이가 속도가 빨라지냐? 그건 아니에요. 숙제도 많이 하고 시험도 계속 보면서 늘려야 되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학생들이 있죠. 계산 많이 틀린 학생. 이 아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양치기 했을 때 양치기 하다 보면 틀려도 좀 당연하게 넘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10문제를 풀면 다 맞아야 되는 강하지만 내가 오늘 100문제를 풀었을 때는 3문제 정도 풀린 거는 당연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습관이 이어지면 계속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 문제 한 문제를 틀리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풀어야지 나아지는 건데 내가 숙제가 엄청 많다 보니까 완수하기 위해서 뒤에는 마지막 대충 풀고 대충 보는 습관이 들면 계속 계산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쨌든 그리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안 틀리다가도 문제가 어렵고 시간이 부족하면 당황해서 계산이 좀 말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항상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돼요. 중등의 계산을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정수와 유리수 덧셈 뺄셈에 있는 센이 있는 거를 좀 반복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계산을 많이 틀린다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적의 연산법이나 또 뭐 그런 구몬이나 이런 건 돌아가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 계산 연습 시키는 거를 시험에서 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계속 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내전걸 시험 봤는데 수능걸 시험 봤는데 뭐 계산을 틀려가지고 한 6개 틀렸어. 그럼 저는 오답 시키고 다시 시험 보고 다시 시험 보고 해요. 그래서 그게 맞출 때까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쨌든 시간 안에 맞추는 연습을 해야지만 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딱 주고 가서 시험 봤을 때 틀리는 거는 시간 딱 줘서 시험 봐서 틀리지 않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 양치기로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어쨌든 겸손하게 푸는 걸 중요하게 여기긴 합니다. 저는 이게 뭐 수학학원이니까 과학적일 것 같지만 약간 저는 고등학교나 이렇게 시험 보러 가면 그냥 기도하거든요. 그날 가서 이 아이가 어떤 걸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 경험에 의하면 어쨌든 겸손하게 푸는 애들이 계산이 좀 덜 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나 알아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휙 계산하다 틀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을 늘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는 처음에 정 안 되면 천천히 풀더라도 한 번에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좀 시키셔야 돼요. 문제수를 좀 줄이더라도. 예. 특히 초등 같은 경우 근데 이렇게 초등 수학에는 원주율을 3.1을 곱하다 보니까 계산이 너무 틀리잖아요. 소수 곱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거는 조금 틀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차피 중등에서 아니면 고등에서는 그렇게까지 소수점 단위 계산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수로 다 바꿔가지고 어쨌든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만약 초등에서 소수점 계산을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적당히 시켜서 넘어가서 중등에서 연습시킨다고 생각하시고 그 계산 저도 틀려요. 그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뭐 그렇다는 걸 좀 아시면 되고요. 이게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고 싫어하는 학생이 있는데 둘 다 같이 가기도 하죠. 어려우니까 싫어하기도 하고. 예. 어려워하는 게 어느 시점부터 어려웠든지 파악이 중요한데 보통 중등에서 되게 만약에 대수가 안 잡혀있고 2-1이 힘들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1 거의가 안 돼 있을 확률이 제일 커요. 예. 만약에 이제 2-1을 하는데 대수가 되게 힘들다 그러면 저는 이제 1-1의 문자식이나 1차 방정식을 좀 들여다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중3-1의 2차 방수, 2차 함수가 어려워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미안한 얘기지만 그 부분 복습하고 고등수학까지 빨리 가긴 해야 돼요. 그래서 갔다 돌아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단원마다 좀 틀린데 일반적인 얘기로는 여자애들이 대수를 잘하고 도형을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되게 싫어해서 그렇거든요. 여자애들은 남자애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하나 훅 보면 나오는 걸 너무 즐거워해요. 내가 이걸 풀었어. 뭐 이걸 할 때 빨리 나와 이런 걸 즐기는데 여자애들은 내가 이거를 보조선 하나 긋는 것 자체가 어쩔 땐 30초가 걸리는데 어쩔 땐 3분이 걸리고 이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여자애 중에서 만약 대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건 연습 부족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려워한 게 여기일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건 있어요. 2-2 도형을 너무 어려워한다라고 하면 기하를 어려워한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드린 건 만약에 시험 전이라면 그거는 2- 시험 공부를 좀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좀 많이 시키길 권하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자들 중에서 그런 성향의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도형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간 수학을 좀 암기 과목식으로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제가 알려주면 그냥 그걸 풀어보는 게 아니라 뭐 인덱스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이건 별표도 치고 막 색깔 칠하고 있잖아요. 걔네들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를 풀고 다시 풀면 또 질문하거나 새로운 거 나오면 잘 못 풀긴 하거든요. 어쨌든 시험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2-2가 끝났어요. 근데 그 시험 자체가 뭐 예를 들면 70몇 점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그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그 내용적인 닮음이나 이거는 어쨌든 내용을 알 거니까 그럼 고등수학에서 그 자체의 디테일한 시험 점수가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도형이 있는 부분은 만약에 안 돼 있는데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기초적인 그 도형의 내용, 증명 내용만 숙지를 시키시면 되는 거고 그 문제가 안 나온 거는 일단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대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그 원인 찾아가서 다시 하시기를 권해요. 이게 수학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계성이 있어서 이렇게 쌓는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심하거든요. 그 대수 쪽이. 그래서 대수 쪽은 안 됐으면 좀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같은 얘기예요. 수학 싫어하는 건 보통은 어렵고 잘 못해서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렵고 잘 안 풀리면 짜증이 나고 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은 저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 따뜻하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운 척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쉬운 척으로 바꿔서 어쨌든 그 자기 효능감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 1시간 동안 그래서 한 50문제 풀었어. 아주 쉬운 거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극단적인 케이스는 진짜 쉬운 거 풀 때는 센 A단계, RPM A단계, A단계만 다 모아서 숙제를 내줘요. 그러면 자기도 숙제할 맛이 나고 되게 많이 한 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하면 조금씩 나아지는 거. 이게 한 번에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면서 뭐 저랑 좀 친해지면 수학은 싫은데 이놈은 나쁘지 않고 뭐 하다 보면 좀 좋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싫어하는 학생은 제가 이 자신감을 위해서 좀 쉬운 책으로 바꿔주는 거를 쉬운 책을 여러 번 하고 그러니까 쉬운 책을 여러 번 해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저도 어려운 거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힘들겠지만 각오하고 해보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아이들인 거고요. 네, 여기는 어디를 어려워하는지를 파악을 좀 많이 하시면 되고 대수는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제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처음 나갈 때 센 B랑 C랑 같이 푸는데 C가 잘 안 풀리면은 C는 나랑 같이 풀자. 근데 C를 쭉 푸는 애가 있고 와서 푸는 애가 있어요. 수학을 잘하고 안 하고의 차이도 있지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냥 약간 어려우면 자기가 통제가 안 되면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애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개념이 그러니까 사실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라 심한 문제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내가 개념을 몰라서 오픈돼서 스트레스 극심하게 받는 애들이 있고요. 한 번에 안 되면 그냥 뭐 생각 없이 수학은 그냥 수학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쪽 있는데 아셔야 될 거는 한 번에 잘 받아들이는 애들은 주르륵 무르듯이 부르고 잘 까먹어요. 그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복습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풀리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 빨리 할 때 그냥 그 자체가 요건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쭉 풀거든요. 그래서 이 애들이 그 자체 기억을 잘 못하니까 복습하는 거랑 시험 보는 거 많이 하시거든요. 시험 많이 보고 복습해서 기억을 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스트를 통해서 단원이 교차되는 걸 좀 풀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싫어해요. 계산 싫어하고 뭐 그 어려운 거 푸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숙제는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 수업 시간에 같이 풀고 나머지는 숙제로 돌려서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요게 이제 선생님들 가르치기 제일 힘들어하는 학생이죠. 한번 자식 것으로 소화하면 되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 애들. 이 아이들은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저의 인내심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질문에도 답해 주는 거. 전 교과서가 틀렸다 그래서 교과서 다 뽑아서 같이 증명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런 애들이 장점이 자기가 납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잊지 않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납득을 하면 잊지 않아요. 잊지 않아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걸 넘어가고 나서 하는데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너무 인내심을 가지면서 쭉 늘어지면 또 까먹습니다. 이게 참 인간이 까먹는 게 제일 중요해서 그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계속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거겠죠. 참 지루한 과정이에요. 반복하고 심화하고 기출 보고 이게 그냥 대부분 되는데 그냥 제 기준으로 보면은 센 한 3번, 그 다음에 고등의 심화책 한 서너 번 보고 나서 기출문제를 계속 보면서 다시 복습하는 거 정도가 아마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심화책을 잘 못 푼다 그러면 차라리 한 센 5번? 그 정도는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아무리 잘하는 애더라도 사실은 그게 한두 번 봐가지고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진짜 잘해서 잘 된 애들은 아직 자기가 불편한 주제가 있고 까먹는 주제가 있잖아요. 저는 불편한 주제 없이 모든 걸 보면 모든 문제를 다 알잖아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저는 20년 동안 이걸 계속 가르쳐서 암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분당에 서 있는 시험 내신 자체는 그게 돼야지 잘 보는 시험이라서 일단은 좀 진짜 많이 하시길 권해요. 네. 둘 다 해야 되죠? 너무 힘든 얘기지만. 이게 기억 곡선이거든요. 그냥 보면 이렇게 후루룩 미끄러져 까먹은 게 맞거든요.
에빙하우스의 아마 망각국천인데 보통은 이제 1, 2, 3차 복습했을 때 최소한 4차 이상 갔을 때 기억이 유지되잖아요. 이 4차가 복습이 돼서 장기 기억 상태가 됐는데 대수가 됐는데 고1 1년이 지나고 나오면 이걸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가 있을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당연하다라고 좀 받아들이시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나마 복습을 좀 해놓은 상태에서 가면 윤곽이라도 좀 살아있거든요. 뭐 그런 거니까 그 자체를 한 번 보고 애들이 왜 못하지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네. 네. 저는 보통 정석이랑 센으로 나가요.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건데 정석 너무 싫어하는 애들이 있으면 그냥 센으로만 나오고요. 센을 할 때 좀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으면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하이매스 하고 있어요. 하이매스가 제일 쉬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이매스, 센하고 RPM 복습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첫 진도 나간 애들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진도 2차 부등식까지 가면 다시 센 복습 여러 번 시키고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정석이 되는 애들은 정석 센 나가긴 해요. 쭉. 근데 정석 센 나간 애들도 특정 단어는 힘들어하면 거기는 RPM이나 딴 거 복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될 때까지 반복하는데 저는 공통수학 나갈 때 처음에 그 다항식 연산부터 쭉 가잖아요. 그래서 2차 부등식까지 가잖아요. 여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공통수학 1 다 끝내고 복습하지 않고 저는 2차 부등식까지 가면 거기 부분만 앞으로 한 4-5번 복습시키고 나가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요게 분당 지역에서 그 자이스토리 전국연합 말고 보통 기출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 이것들이에요. 대부분. 지금 현재.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알고 계시고 계속 얘기하지만 놓지 말고 계속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계속 반복하는 얘기를 하는데 기출문제 연습도 하셔야 되고 기출문제 연습하시고 여기는 최소한 복습 2-3번 하지 못할 시간이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안 하고 그냥 이것만 해서 1학년 시험 잘 보는 게 낫습니다. 네. 나중에도 생각하시면 저거 대부분 많이 까먹어요. 진짜로 수능 문제까지 풀어놔도 까먹어요. 네.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긴 시간이에요. 네. 그거를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어쨌든 요 심화에 집중하는 거는 뒤에 거 안 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하랑 미적 폰트 이런 건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건 중등 때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장담해서 말씀드렸어요. 앞에 그냥 수능 문제 푸는 게 나아요. 정말로. 시험이죠. 89.5죠. 그죠? 네. 공통수학 나가신 분 있잖아요. 그죠? 공통수학 1 다 나가신 학생들 있죠. 그죠? 네.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감이 오시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작년 거 시험 중에서 좀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분당고 시험 한번 보시게 해보면 감이 올 거예요. 얘가 얼마나 복습이 필요한지. 보통은 심화 문제 안 풀고 보면 반타작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고등학교 시험을 봐가지고 이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내가 지금 고등수학을 했는데 그 기출시험이 안 나올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계산이 틀릴 수도 있고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고 심화 문제를 안 풀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파악해서 그 부분을 복습해서 올라가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좀 하나만 말씀드리면 공부량이 계속 늘어야 돼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중등도 그렇지만 고1 가서 첫 시험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서 공부량을 계속 늘려야 2학년까지 가야지 성적이 올라갑니다. 이게 첫급발이 개급발이라고 그 선행 잘 되어 있는데 1학년 1학기 시험 잘 봤는데 공부 안 하고 난 잘 나왔대 팡팡 놀잖아요. 2학년 가면 보통 미끄러져 떨어져요. 애들이 전체적으로 낙중대 애들도 그렇고 그 여름방학부터 공부 점점 더 피치를 올리거든요.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면 진짜 신기하게 여름방학 때 진짜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2학기가 성적 떨어지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계속 개선해서 공부량을 늘려서 2학년 가서 정점을 찍어야 어쨌든 대학은 잘 가거든요. 2학년 과목이 전부 다 수능 나오는 과목이에요. 학종을 가더라도 2학년 게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입학사정관이. 그래서 그 1학년 딱 들어가는데 내가 잘 봤다라고 해서 방심하거나 아니면 못 봤으니까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이 일단 계속 공부량을 늘리셔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시험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건 계속 제가 매년 업데이트해 가는데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이제 고난도 쓰는 학교가 없어졌어요. 옛날에 고난도 제가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다 빼서 모든 학교에 영덕 빼고 모든 학교의 문제 베이스는 정년학 기출이에요. 영덕은 최강 TOT로 참 거지 같은 교재로 하고 있는데 뭐 내년에 바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이 잘 되고 나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학년이 중1이라 중1 초반이라 실력 시간이 있다? 그럼 실력 정석. 안 되면 그냥 정년학 기출 자유스토리 풀리시면 돼요.
그거를 좀 많이 연습해가지고 고1 기출까지 가는 게 고등수학은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요. 몇 년 동안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애들이. 그 중앙에 잘하는 애들 많다 그랬잖아요. 계속 쉬워졌는데 시동을 걸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2학년도 어렵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하면 이제 대진이 다시 문제가 어려워질 것 같고요. 중앙이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애들 수준 보면 내년에부터는 좀 시험이 좀 쉬워질 것 같고요. 이 모든 거는 근데 제가 여기다 써놓긴 했지만 바뀔 수 있어요. 10% 때문에 판이 다 바뀌어서 애들 구성이 다 달라지면 어렵게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단원평가 애들 문제 푸는 거 보고 아니다 싶으면 시험 문제 낮추거든요. 그래서 다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부터는 뭐 여기는 됐고 요 정도 이거 다 풀고 가면은 이게 다 소화가 되면 아마 100점. 이게 말로 써놨지만 되게 쉽지 않거든요. 말로 써놓으니까 이게 다, 뭐 간단하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기출문제 하나 푸는데 1시간씩 걸리잖아요. 오답하고 1시간 반씩.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내신할 때 여기까지를 목표로 일단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만약 저거보다 좀 덜 하게 되면 합격 부교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걸 좀 많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기본서, 유형서, 심화하는 부분, 마지막 내신 때 하는 어려운 거, 기출문제 연습, 마지막 시험 전에 보는 거, 그리고 기본 합격 부교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그거는 아직 중3이 없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 그 광고만 말씀드리면 요게 다음 주 수요일 날 정종건 쌤이 그 학년별로 저랑 좀 다른 관점에서 그 학습 노하우 쪽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뭐 오답이 이게 실제 답은 맞았어도 오답인 이유,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런 건 어떻게 극복하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그 본인 강의하면서 했던 걸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건 아예 중등에서 그 애들이 학습 오류, 오답은 어떻게 하고 이제 그걸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설명이니까 관심 가지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이제 정밀서 쌤이 몇 년 전에 저희 성정일 원장님이 그 스카이 아무나 간다라는 얘기 설명회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아무나 못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얘기예요. 얼마나 마인드랑 얼마나 공부해야 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관심 있으시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이에요. 네, 이거 제가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이 설명회는 저 오늘 지금 초등, 중등 뭐 이렇게 고등 간단히 말씀드렸잖아요. 고1 첫 시험부터 수리논술 끝까지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거 모든 거 다 이때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단원별로. 오늘 좀 말이 길어지긴 해서 아무튼 듣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때는 정말로 이제 시험을 하나하나 뽀개가지고 1학기 때 어떻고 2학기 때 어떻고 다 얘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어쩌면 시간이 되면 학교별로도 좀 얘기를 드릴 시간인데 시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고민 중이고요. 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제 일반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개별적으로 한 거는 하시면 거기 시험 입학 테스트 보고 상담을 하는데 만약에 있잖아요. 입학 테스트 안 봐도 만약에 그 학원으로 해서 상담 신청하면 제가 상담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담해도 되고 아이랑 같이 오고 싶다 그러면 밤 10시에 같이 와도 제가 상담이 가능하니까 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